혹시 요즘 주차장에서 누군가의 차 안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한 골프장, 산책 후 들른 노래방, 익숙한 헬스장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만남이 시작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와 정서 흐름을 연구해온 중장년 상담 전문가 최지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아줌마들이 은밀하게 떡치는 8가지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감정의 틈을 허용하고 새로운 관계가 피어나는 무대가 되곤 하죠.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욕망을 함께 들여다보며 공감의 시선을 가져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모텔보다 더 자주 쓰이는 드라이브 코스 주차장. 요즘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은근히 회자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의 주차장이죠. 모텔 하면 부담스럽고 노출된 느낌이 강한 반면 자연 속 주차장은 자유롭고 눈치를 덜 봐도 된다는 심리적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 후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가기에도 더없이 편하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49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데 싫고 사람 눈 피하고 싶을 땐 그냥 산책로 근처 드라이브 코스 따라가요. 대화도 잘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녀처럼 사람 많은 장소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 주차장은 일종의 은신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공간을 선호하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과 시간의 유연성. 둘째,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안정감. 셋째, 누군가 마주칠 확률이 낮다는 현실적인 장점까지. 특히 익숙한 도시 외곽이나 강변 주차장처럼 사적이면서도 개방된 장소는 경계심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선택에는 분명한 위험도 따릅니다.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고 주변에 CCTV나 순찰 경로가 없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이끌린 이들은 이 공간을 자유로운 교감의 장소로 여기곤 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때로는 평범한 공간조차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여러분도 혹시 익숙한 드라이브 코스에서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만남이든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이야기를 무작정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감정과 외로움을 이해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2. 스크린 골프장 은밀하고 편리한 불륜의 하플. 한때는 남성들의 취미 공간이었던 스크린 골프장이 요즘엔 중장년 여성들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여가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의 흐름이 시작되곤 하죠. 실내라서 시선이 닿지 않고 룸 단위로 나뉘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다 보니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52세의 김모 씨는 지인 소개로 스크린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관심이었지만 레슨을 도와주던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어느새 둘만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 배우면서 대화도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스크린 골프장이 훨씬 조용하고 서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더 편했어요. 사실 스크린 골프장은 평일 낮 시간대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중장년 여성들이 이 시간대를 활용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고 간단한 식사와 음료까지 함께할 수 있어 데이트 공간으로도 제격입니다. 또한 실내 운동이라는 명분이 있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중요한 건 그 공간이 가진 물리적인 구조보다도 안전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은밀함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이죠. 스크린 골프장은 스포츠라는 외피 아래 감정을 숨기기 좋은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도 위험하다고 경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적 외로움이 깊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방향이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3.
온라인 오픈 채팅방 손쉽게 연결되는 만남의 통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가능해진 세상.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오픈 채팅방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간단한 대화로 시작해 짧은 시간 안에 감정적 연결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고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이모 씨는 어느 날 우연히 중년 수다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였지만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성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느새 기대와 설렘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로의 얼굴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현실에서는 말 못할 이야기도 쉽게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오픈 채팅방은 익명성이라는 장점 덕분에 처음부터 솔직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이 큽니다. 거주지, 나이, 관심사만 일치해도 빠르게 연결되고 톡 몇 번 주고받는 사이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시기에 이런 연결은 더없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쉬운 접근만큼이나 위험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만남이 짧고 반복되기 쉬워 감정 소모도 크죠. 누군가는 진심을 주지만 누군가는 그 진심을 가볍게 소비하는 구조.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만난 후 뒤늦게 후회하거나 상처를 입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채팅방은 계속해서 중장년 여성들의 감정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은 마음, 누구든 공감받고 싶은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나쁜 걸까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4. 여성 전용 유흥업소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위험한 늪. 여성 전용 유흥업소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꽤 많은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공간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문을 두드리죠. 하지만 그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 트며 때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장모 씨는 친구의 권유로 여성 전용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젊고 다정한 남성 직원들과의 대화는 그녀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얘기만 했는데도 오랜만에 나도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러한 공간은 보통 룸 형태로 운영되며 여성 고객의 감정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데 집중하는 젊은 남성들의 태도는 그간 외면받았던 감정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죠. 술과 음악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가 더해지면 어느새 감정의 경계선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감정은 돈과 연결될 때 훨씬 더 복잡해지고 관계의 진정성은 흐릿해지죠.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생기는 감정의 파고는 자칫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성 전용 유흥업소는 단순한 유흥의 공간이 아니라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이 교차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예상치 못한 상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의 갈증을 채우는 방법은 많지만 어떤 선택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지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노래방 개인 룸 술과 음악이 분위기를 만드는 은밀한 공간. 노래방은 원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요즘 중장년 여성들 사이에서 개인 룸 노래방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작은 공간, 조명이 낮춰진 분위기, 배달로 즐기는 간단한 술과 안주. 이 모든 것이 은근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레 감정이 스며드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대구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오래 알고 지낸 남성과 오랜만에 만나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한잔하면서 노래 부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녀의 말처럼 노래방은 음악이라는 감정 매개체를 통해 어색함을 풀고 감정을 표현하기 쉬운 공간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7080 음악이나 추억의 노래에 감정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곡의 가사에 진한 기억이 떠오르고 비슷한 감정선 위에서 공감이 깊어지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자연스레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게 되는 순간들이 관계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룸 특성상 외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오롯이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곳을 특별한 데이트 장소로, 또 누군가는 감정의 해방구로 삼습니다. 물론 경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흐르는 대로 맡기다 보면 후회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건 누군가에게는 노래방이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공간에서의 작은 공감이 큰 감정으로 이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6. 등산 모임과 산악회 운동 뒤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 뜻밖의 감정적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산악회나 등산 모임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죠. 특히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등산은 자연스레 정을 쌓게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온 후 이어지는 식사나 뒤풀이 자리에서 감정의 온도가 달라지곤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정모 씨는 처음엔 건강을 위해 산악회에 가입했지만 오랜 등산 파트너였던 남성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땀 흘리며 산에 오르고 내려와선 막걸리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같이 고생했다는 경험이 주는 유대감은 단단하고 진합니다. 등산은 육체적 활동이지만 그 안엔 정서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배낭을 들어주거나 발 디딜 곳을 챙겨줄 때 소소한 배려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단순한 모임 이상의 감정이 싹 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더불어 산악회 특유의 폐쇄성과 일정한 멤버 구성도 은밀한 만남을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단체 안에서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워 누구와 가까워졌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새 같은 감정선 위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산악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만남, 함께 땀을 흘리는 경험, 그리고 술 한 잔 섞인 대화는 감정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함께한 등산길에서 마음이 움직였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7. 헬스장과 PT 레슨 밀착 운동이 만드는 친밀감.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중장년 여성이 늘면서 헬스장과 퍼스널 트레이닝 PT도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밀착형 운동이 반복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적 친밀감이 싹 트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송모 씨는 체력 저하로 헬스를 시작했다가 젊은 남성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우며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몸을 교정해주고 자세 잡아줄 때마다 자꾸 그 사람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PT 레슨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지속되며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특성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느끼는 정서적 공허함은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서 채워지기도 하죠. 상대가 자신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 그 자체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친밀감이 어디까지나 운동 관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딱 잘라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지속되는 신체 접촉, 눈맞춤, 그리고 작은 격려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때론 관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선을 정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위치를 이해하며 조심스레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헬스장이 감정을 키우는 공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감정이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다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운동을 하며 더 가까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거리, 반복되는 대화는 언제나 감정의 틈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8. 아파트 단지 내 비밀스러운 지하주차장. 아파트 단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외부보다 더 은밀한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주차장이죠. 카메라 사각지대가 많고 차량 안에 있으면 외부 시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생각보다 다양한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모 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이성과 종종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고 연락처도 주고받게 됐죠. 밤에 잠깐 만나 차 안에서 얘기 나누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익숙함 속의 은밀함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시간이 보장되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선 안부를 묻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많아지며 그 속에서 감정도 자라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늦은 밤 시간대 차량 안은 일종의 대화방처럼 기능합니다. 창문을 닫고 음악을 틀어두면 외부 소음도 차단되고 차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주죠. 이 공간은 자칫 방심하면 감정의 깊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지하주차장이 이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한 공간이기에 오히려 더 마음의 경계를 허물기 쉬운 장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감정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며 가장 익숙한 장소가 때론 가장 낯선 감정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8가지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스며드는 접점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코스의 주차장부터 스크린 골프장, 오픈 채팅방, 여성 전용 유흥업소, 노래방, 등산 모임, 헬스장,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 모든 공간은 일상의 연장선이면서도 외로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이 이런 만남의 공간을 찾는 건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받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마음을 성찰하느냐에 달려있겠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기보다 그 마음 뒤에 숨은 사연을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든 그 안에는 외로움이라는 본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공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